자, 일단 또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2번까지 했는데요. 또 잠깐 쉬는 시간 다른 얘기, 다른 정보 가지고 쉬지 않고 놀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정보가 막 들어와가지고 앞에 30분 뭐 했는지 또 가물가물 하시죠? 우린 천재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복습이 뭐예요? 반복 학습. 반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공부 방법. 네, 공부 방법 해가지고 거기 이제 나의 공부 원리, 그 다음에 나의 공부 방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 원리가 뭐라고요? 변치 않는 거, 공부할 때 네, 반복. 공부 잘하려면 반복을 꼭 해야 돼요. 반복을 안 하고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렇죠? 저는 밥을 안 먹고 배가 부르고 싶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잠을 안 자고 안 졸리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저는 공부 안 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복을 안 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는 다른 말로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반복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큰 두 가지 매체가 있는데 하나는 책이 있고요. 하나는 인강이 있어요. 예전에 인강이 없던 시절엔 책이 최고였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인강이 있는 지금은 열심히 인강을 반복하면 되겠죠. 그렇죠? 인강을 본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인강 가지고 반복을 얼마나 하느냐예요. 책보다 인강이 반복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지, 책은 안 좋고 인강이 무조건 좋아요, 이건 아닙니다. 네, 종이컵이 안 좋고 유리컵이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그 안에 내용물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책으로 공부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처음 아이들이 시작할 때는 인강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 동영상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영상 시대,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정보화 시대, 정보 시대. 그렇죠? 그래서 정보 시대는 부모님의 산업 시대와 지금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부모님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고 지금 시대에 맞게끔 공부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계속 아이를 퇴화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봤던 학력고사가, 대표적인 학력고사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혹은 볼 수학능력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개가 어떤 차이가 난다고요? 학력고사는 열심히 암기, 얼마나 많은 정보량을 머릿속에다 담았냐, 배우학, 힘력 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과거에 많은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냐, 그걸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수학능력평가는요. 정식 명칭이 대학 수학능력평가예요. 줄여서 우리 수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수학능력평가 그러면 수학만 보나요? 이러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그 수학이 아니죠. 그렇죠? 네, 닦을수예요. 닦을수.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 이거는 학력이랑은 달라요. 학력은 과거에 네가 얼마나 공부를 했냐 이런 거고요. 수학 닦을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이에요. 어디서요? 대학에서.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와서 스스로 너 혼자 공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네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보는 거지, 누가 얼마나 머릿속에다 많이 집어넣어 줬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네. 자,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만 잘 돌아가면 참 좋겠죠.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 정리하면 인강으로 계속 반복하고 남는 시간 동안 표현해서 그렇게 되면 수학 능력 평가를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학 가서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대학 졸업해서도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냥 알아서 뽑아간다. 그렇죠? 그럼 그냥 만사형통 잘 되게끔 펼쳐지죠. 하지만 3번 입시 현실이 그걸 가만히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현실을 보시면 지금 수능이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수능이 너무 쉬워져서요. 수능이 쉬워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서 대학에서 다른 걸로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인기인가요? 거기 써져 있는데요.
그 4번에 보면 학생부 종합 있어요. 그렇죠? 4번에 가해. 네. 그리고 그게 지금 교육의 변화인 거고요. 그 전에 우리 입시 현실은 3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학교가 무기력합니다. 왜일까요? 학교에서 수학 능력 평가를 제대로 아이들한테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지 못해요. 선생님들이 다 부모님과 동일한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방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내 강의가 최고지. 내 강의를 들어 라고.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 학교 선생님 강의 듣나요? 아니면 인강 듣나요? 인강 들어요. 선생님이 수업하는 시간에는 다 편히 쉬고 계시죠. 네, 편히 쉬거나 자거나. 왜냐면 저녁에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자습 시간에 인강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학력고사 시대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능을 잘 준비를 못 해주세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입시 현실이고요. 또 선생님들이 수능 세대 젊은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수능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너무 바쁘세요. 그리고 이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핵심 찾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 가장 큰 차이는 학교 선생님은 나 이만큼 알고 있어 라고 너무 많은 정보를 애들한테 내뱉어서 애들이 지겨워서 수업을 못 듣고요. 학원 선생님들은 딱 핵심을 얘기해 주는데 이 핵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많이 들어주시고 재밌게 해요. 예가 많이 들어가니까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가 중요한지 수능을 연구를 잘 안 하세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는 문제가 우리 부모님들 보셨나요? 수능 문제? 네, 뭐 대부분 그랬다고 그러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학력고사랑 문제 똑같겠지. 뭐 문제가 뭐 별거 있겠어. 이름만 바뀐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처음에 제가 재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 재수했냐면 수능이 처음 딱 시작할 때 재수를 했어요. 93년에. 92년에는 고3이었는데 그때는 한국고사를 봤고요. 고3 때는요. 그 다음 재수할 때는 수능을 봤거든요.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배운 게 안 나와. 그리고 이게 무슨 IQ 테스트 갖고 막 적성 검사 갖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야 이거 공부 열심히 하네. 는 되게 허무해지고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놀았는데 머리 좋고 IQ 좋은 애들이 점수 잘 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이랑 모의고사랑 너무 이 편차가 커가지고 모의고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형이 있어요. 그렇죠? 크게 따지면. 근데 내신 잘 보는 애들은 성실한 애들이에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필기해서 달달달달 암기하고 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애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되게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애는 수시를 준비해야 되겠다. 저는 수능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시 준비할래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을 잘 적응하는 애들보다 이런 애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노는 시간을 많이 박탈당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때는 막 골목에서 엄청 놀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정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기성세들이 어렸을 때 많이 놀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 청소년들이 막 힘들어하는 이유가 못 놀아서 그래요. 그리고 얘네들이 막 적응을 못해요. 대학생들이 막 취직을 못해요. 이런 이유가 못 놀아서 그래요. 표현을 많이 안 해서. 그래서 지금 입시 현실이 학교는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 수능,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를 못해요. 교과서에서는 그런 거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를 하면 또 부모님들이 막 반대하시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도 나가셔야죠.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그걸 나누어 보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나눌 시간을 안 주고 아예 선생님이 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건 내가 시험에 낼 테니까 이거 외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막 하나로 통일해요. 이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 방법을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제가 하는 강의의 가장 큰 제목,
불확실성의 정보화 시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확실했어요. 대량 생산할 때는 확실했거든요. 이거 이만큼 만들면 이만큼 팔려. 라는 게 미래가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걸 만들어서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소비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공급은 예측이 가능한데.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가 인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입시 현실이 학교는 대량 생산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안 맞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학교의 무기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학교가 무기력하니까 공교육이 막 힘드니까 사교육이 막 들끓고 있죠. 그렇죠? 학원 막 많이들 보내시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그 학원 때문에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어 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교육이 없잖아요? 그럼 공교육이 엄청 일찍 무너졌을 거예요.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유가 학원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학교 가서 이런 상담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이 수학을 잘 못 따라가네요. 우리 부모님 학원에 좀 우리 학생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상담을 학교 선생님이 해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못 따라가는 거 쫓아가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학원을 보내셔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공교육과 사교육이 공교육의 무기력한 거를 사교육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입시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학원 간다고 아이들 표현을 시켜가지고 수능을 준비해 주나요? 아니에요. 학원은 단발적인 학교 성적을 높여가지고 그걸 성적표를 통해서 부모님께 가시화시켜가지고 우리 학원 오면 이렇게 성적이 올라갑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입시 현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학원의 상술인데 여러 가지 상술들이 있는데 시간상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만약에 지금은 이제 설명회이기 때문에 제가 짤막짤막하게 화두 정도만 던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응이 좋아서 계속 교육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무료 교육이 저희가 3번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거 말고도. 그래서 그 무료 교육 때 얘네들을 좀 더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무료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이걸 적용해서 내가 직접 가르쳐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희가 유료 교육까지도 해드려요. 근데 꼭 유료 교육을 받아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료 교육만 받아도 혹은 지금 설명회만 들어도 이거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단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해드려요.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무료 교육이 있게 되면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혹은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 무료 교육 하고 있는 데마다 지금 찍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찍은 거를 하나 올리기는 했는데 또 계속 올릴 거예요. 그때는 좀 짧게 마지막 교육 3번째 교육만 찍어가지고 내용이 짧은데 얘네들을 계속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굳이 저랑 안 만나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너무 궁금해 하고 궁금증만 가지고 계시면 되지 여기서 다 소화하려고 그러면 오늘 계속 저녁 먹을 시간 때까지 계속해도 한두 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교와 학원이 안 좋다는 건 우리가 은연중에 들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내고 학원에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이러고 있는 게 우리 입시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해결해주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좋은 대학의 기준과 수시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학, 우리 대학 가려고 다 여기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대학 잘 보내기 위해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가지고 그대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야지. 왜요? 내 한을 좀 풀어줘야 되겠어, 우리 자식이.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내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내 자녀한테는 그런 걸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시키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대학에서 아이들을 뽑는데 좋은 대학이 기준이 뭘까요? 어떤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고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하시는데 교수님이 좋은 교수진들이 막 쫙 있으면 좋은 대학일까요? 제가 계속 질문해서 힘드신가요? 그냥 얘기할까요? 대학의 교수님들이 좋다고 좋은 대학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시설이 좋다고 좋은 대학이 아니고 뭐 책이 많다고 좋은 대학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밥이 맛있다고 좋은 대학도 아니에요. 물론 밥이 맛있으면 좋은 대학이죠. 근데 가장 그 대학을 좋다라고 평가내릴 수 있는 기준은 학생이 어떠냐예요. 실력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는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그걸 알아서 실력 있는 애들을 뽑으려고 해요. 그 실력에 대한 기준은 뭐라고요? 수학 능력 평가. 네. 근데 그걸로 자꾸 못 뽑게끔 정부가 막아요. 왜요? 학교에서 그걸 못 해주니까. 그러면 자꾸 대학에서는 수능으로 뽑으려고 그러고 학교에서는 우리는 그거 못 해줘 라고 하게 되면 더 공교육이 빨리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연장시키려고 야, 수능 좀 비중을 낮춰 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능이 낮아지면 내신이 비중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도와줘요? 학원들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런 공생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랑 대학과 학원과 학교랑 이렇게 넷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데가 대학이에요. 대학은 좋은 학생을 뽑아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나 뽑아서 4년 동안 좋은 학생 만들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좋은 학생 뽑겠어 라고 해서 수능을 약화시켜서 내신을 올리면 내신으로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저기 서울 대치동의 꼴찌와 저기 시골의 1등과 누가 공부 더 잘할까요? 물론 시골의 1등이 더 공부 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이럴 때는 대치동의 꼴찌가 공부를 잘해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으로 뽑게 되면 이 꼴찌는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요. 저기 시골에 있는 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제가 더 못하는데 들어가요. 그러면 교수님이 걔를 받을 때 찜찜하단 말이에요. 얘 4년 동안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생각 끝에 무슨 시험을 탄생시켰냐면 논술이라는 걸 탄생시켰어요. 이 논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관식 수능이라고도 불러요. 즉 표현을 잘하는 애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글을 쓰려면 표현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표현 없이 그냥 글이 써지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글쓰기 할 때 엄청난 표현이 막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라는 걸 가지고 아이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근데 논술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너무 주관적인 채점 방식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능으로 뽑으려고 해야 되겠다 해서 수시에도 수능을 걸고요. 정시는 물론 수능으로 뽑고요. 하지만 이 비중이 수시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수시가 한 30% 정도였고 정시가 한 70% 정도였는데 지금 역전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아이들을 수시로 많이 뽑지만 항상 아이들이 수시에서 떨어질 때는 뭐 때문에 떨어지냐면 수능 최저 등급 컷을 요구치를 그걸 못 넘어가지고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가지고 결국에는 수시도 뽑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결코 낮지가 않아요. 계속 정부에서는 그걸 낮춰라라고 하는데 계속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올릴까 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가 비밀이 있다고 거기 써져 있죠. 좋은 대학의 기준과 수시의 비밀. 자, 수시는 대학에서 수시를 보는 이유가 좋은 학생들을 선점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대학에서 좋은 학생을 데려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데려와야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학생을 데려가기 위함이면 이건 대학이 좋은 걸까요? 학생이 좋은 걸까요? 그냥 대학이 좋은 거예요. 좋은 학생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그 학생보다 대학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이 좋아지려면 그 학생들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학이 자기네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좋은 학생들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학생들이 그냥 오나요? 물론 이제 광고도 막 하고 그러죠. 그렇죠? 입시철 되면. 그런데 광고만으로 애들이 오지는 않아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대학들이나 광고하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좋은 대학들은 광고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마음으로 나 저 대학 가야지 라고 마음으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점수가 안 돼가지고 못 가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대학을 놓고 자기 점수만 놓고 고민을 하는데, 수시는 수능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리 지원을 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점수가 나올지 모르고. 그런데 만약에 수능이 대박이 터졌어요, 이 학생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론 그 수시는 붙겠죠. 최저 등급 컷을 만족했으니까. 정시는 못 봐요. 수시를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만점을 받았는데 서울대를 못 갔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왜요? 다른 대학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수시로. 정시로 수능 점수 가지고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학생인데, 수시에서 다른 대학을 붙었기 때문에 이 정시를 볼 수조차가 없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납치됐다고 그래요. 그 입시 전문가들이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납치되면 납치당한 사람이 좋은가요? 납치한 사람이 좋은가요? 납치한 사람이 좋은 거죠. 내가 막 저 힘든 거를 내가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납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이니까 내가 납치해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학생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수시에 또 보는 이유가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수시를 보면 아이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6장의 카드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 카드가 무제한이었어요. 겹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시를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그러면 원서비가 들겠죠. 그렇죠? 그 원서비를 또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를 한번 보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 막 건물 외관이 막 바뀌고요. 없던 건물이 산이 깎이고 막 한 동이 막 서 있고, 막 잔디가 막 운동장에 막 깔리고, 그 운동장 밑에 지하 주차장이 막 생기고, 학교가 점점 겉으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 동맛을 한번 보면, 이거 수시 좋네 하면서, 그래서 수시가 점점 비중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좋은 학생을 데려오기 위한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이 두 가지로 수시를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조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이게 마치 로또와 같은 거라서 될 확률이 극히 적어요. 그리고 낮춰야지만 되는데, 낮추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납치당해요. 내 점수에 맞춰서 정시를 못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를 잘 해야 돼요. 그냥 돈을 날리고 로또처럼 높여 써가지고 돈을 날릴 것인가, 낮춰 써가지고 그냥 여기에 붙고, 그래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내가 실력이 이만큼이 있는데 내가 저 대학을 다닐 수는 없지 하고 재수하는 학생들도, 혹은 반수하는 학생들도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대학에서 수시 이만큼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애는 수시에 올인하겠어,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냥 로또처럼 그냥 한두 장 사고 그냥 아이들이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수능 공부가 곧 논술 준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애들은 결국 수능 내용이랑 학교에서 보는 시험 내용이랑 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단지 수능은 더 핵심을 다룰 뿐이고, 학교 시험은 더 시험 범위가 작기 때문에 더 방대한 내용을 다룰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건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 학교 공부라도 공부하면서 거기서 핵심을 내가 잘 찾아내면 충분히 학생부도 만들면서 수능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토끼만 잡으려고 올인할 필요 없이 그냥 실력을 위주로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막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그냥 내신을 포기해라,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요. 수능을 포기해라,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비중을 어느 거에다 두면 된다고요? 수능 공부하듯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수능 공부하듯이. 수능 공부하듯이가 어떤 거예요? 반복을 계속, 핵심을 반복하고 남은 시간 동안 표현하게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바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반복을 많이 하고 표현을 할 시간까지 가지려면 바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다른 거는 다 끊으셔야 돼요. 안 그러고 다른 거 하면서 저거 좋은데 하고 이거를 얻는 순간 아이들의 짐이 하나 더 늘어나서 아이들이 힘들기만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입시 현실이 지금 이렇게 암울해요. 우리가 계속 속고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4번 교육 변화예요. 교육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지가 않아요. 작년 8월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작년 8월에 앞으로 입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라고 중3, 작년에 중3, 올해 고1 되는 학생이 있나? 없죠? 고1. 네, 고1 되는 학생들한테 이제 적용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중3이었죠. 그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항상 수능에 이제 입시의 변화를 주면 3년 전에 변화를 줘야지 올해 이렇게 볼게 라고 막 변하면 애들이 적응을 못 하겠죠. 3년 예고제라고 있어요. 3년 전에 예고를 해서 준비할 수 있게. 그래서 중3 애들한테 작년에 8월에 이렇게 바꿀게 수능을 하면서 2가지 안을 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이 자녀들을 두고 있으면서 관심들이 없으세요. 2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큰 흐름이 뭐였냐면 나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그 부분이에요. 수능이 지금 상대평가, 원래 상대평가였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절대평가였죠. 그냥 점수로만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전산 처리가 가능해져서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정보화가 되면서 수능의 그 오랜 역사 중에 얘네가 바뀌고 상당히 교수님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절대평가가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절대평가로 보고 있는 게 영어랑 한국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가 처음 이제 재작년에 등장해가지고 그때부터 등장할 때부터 한국사는 절대평가였고요. 영어는 작년부터 절대평가로 등장을 했는데 얘네들은 명분이 있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필수가 아니었고 선택이었는데 얘를 필수로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쉽게 낸다고 절대평가를 했고요. 영어는 왜 절대평가를 했을까요? 영어도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자, 영어는요, 애들이 점점 공부하는 시기가 일찍 시작을 해요. 언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애들부터 막 영어 유치원 막 이렇게 보내고 막 영어 막 태어나자마자 막 엄마가 애기 이름을 영어로 지어주고 막 외국에 데리고 나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어린애들 막 혀 밑에 막 자르고 막 그래요. 발음을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보시나요? 버터 발음 나가고 막 혀 길어지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접하기 때문에 영어 수준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하고 상관이 없는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을 더 잘하는 애들을 뽑아야 돼요. 1등급 4%를 뽑기 위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 애들이 그걸 다 맞춰요. 이러면 1등급 뽑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에서는 우린 최고 1등급만 데리고 갈래 라고 하는데 1등급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4%만 나와야 되는데 막 10% 막 너무 넘게 나오면 안 돼. 더 문제를 어렵게 내주세요. 그래서 영어가 계속 점점 매해마다 점점 어려워졌어요. 다른 건 애들이 일찍 공부하기 힘들어요.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사회, 과학 다 일찍 공부하기가 힘든데 영어는 일찍 공부하기가 쉽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애들이 영어 실력이 점점 올라가고 영어 교수법도 점점 좋아져서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수능 영어를.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어렵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어려워졌냐면 미국의 대학생이 풀어도 틀리는 문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래서 한국 학생이 그 미국 학생한테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그냥 이해서 풀면 안 되고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정답이 이게 될 수밖에 없게 요령을 막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